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네, 1월 22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죠. 그중에서도 근력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배 복근 생기게 하는 운동, 그리고 2두, 3두 운동 이런 것들 많이 하시지만 이것 운동은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발바닥 근육 운동인데요. 발바닥 근육이 또 좋아야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이 발이 아프게 되면은 몸의 균형이 틀어질 뿐만 아니라 자세도 틀어지고요. 무릎, 허리, 골반까지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도 네. 에어 쿠션 이렇게 발바닥 보호하는 운동화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발 근육을 키워주시면은 이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쿠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더 발바닥 운동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요. 틈틈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어르신 체육 활동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그 수건을 잡는 운동 꼭 좋으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별다른 운동 도구 없이도 이렇게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가 하기, 그리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작은 공을 발바닥 아래에 두시고 네.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것 자체도 발바닥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네. 발 근육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격이라든지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우리 신체 모든 부위가 중요하지만 특히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니까요. 틈틈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한창 춥진 않았는데요. 오늘 비가 조금 더 내릴 것 같기도 하고요. 날씨 알려주시죠. 네, 어제부터 내린 겨울비는 오늘 아침이면 그치겠습니다. 충남권 남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도로 위 곳곳에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천안 10도, 아산 9도, 대전과 금산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당진 8도, 보령 10도, 서천 1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나만의 작은 아이디어가 우리 일상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도요, 버스 정류장에 이 온열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방풍을 설치하는 것 굉장히 좋은 따뜻해지고 아이디어죠. 일상을 바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옐로우 카펫이나 노란 발자국을 표시해두는 것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산림 아이디어라든지 환경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등 얘기하면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반짝이고 신박한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전 MBC의 생활 아이디어 공모라고요. 나만의 생활 속 작은 절약 꿀팁들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은 문화 나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오래 계속 이어질지 몰랐는데 지금 네.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힘들어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긴 이후에 이제 분노를 넘어서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까지 맞아요. 생겨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 방역, 문화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행복, 휴식 같은 일상 속에 찾을 수 있는 이런 행복들 전시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힘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지역에는 지금 행복과 풍요를 전하는 전시, 위로와 사색을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긍정의 힘을 발휘할 작품들과 함께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자. (2021년) 새해를 맞아 복을 전하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세종의 한 아트센터. 돼지를 의인화해 좋은 기운을 전하고자 하는 팝 아티스트 한상윤 작가의 개인전이다. 한상윤 작가의 피그팝은 행복한 세상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코로나19로 길고 고단했던 2020년을 지나 복의 의미를 지닌 돼지와 행복의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미학과 만났습니다. 한상윤 작가의 작품을 통해 새해 행복이라는 보물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감각적이면서 세련된 화풍을 갖고 있는 한상윤. 풍자만화, 한국화 등 다양한 분야를 수학하며 실력을 다져온 그는 여러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한상윤만의 색을 가지고 드로잉 K-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우리나라 지금 K-팝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듯이 저는 미술 속에서 그런 한국의 힘을 좀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드로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이 있잖아요. 빠른 선 속의 미학에 플러스 동양적인 선의 미학과 더불어 그 속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현대인의 희노애락을 저는 이번 작품 속에서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까지 봤던 다른 작가들과 다른 화가들의 작품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저의 한상윤의 작품 속 특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행복한 돼지 작가라는 독특한 수식어를 갖고 있는 한상윤 작가. 이번 전시 작품에도 수많은 돼지들이 표현돼 있는데 그가 그려내는 돼지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돼지 속에는 저의 자아, 그 다음에 물질적 욕망을 풍자하는 인간한테 가장 가까운 동물인 돼지를 차용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풍자와 해악이 아닌 한상윤의 철학은 그야말로 해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돼지 작가로서 좀 유명해진 게 있는데요. 저는 제 작품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요 근래 더욱이 힘들었기 때문에 돼지, 그 다음에 돼지 속에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골프 치는 돼지 여러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시 피그팝 모던 타임즈에 등장하는 여러 얼굴은 인간의 다면, 피그팝의 확장, 한국적 팝의 대표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작가가 전하는 치유 코드를 담았다. 이번 행복한 트립, 그야말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참 힘들었는데요. 그 속에 이번 전시 속에 있는 저의 한상윤의 행복한 여행이란 작품은 어찌 본다면 코로나와 우리 좀 힘들었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번 전시를 통해서 행복한 돼지가 행복한 여행을 가는 그런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 저의 작품을 보시고 행복한 돼지, 그 다음에 행복한 여행과 같이 꿈속과 나름의 희망과 저의 그 여러 작품을 보면서 행복한 꿈을 꾸시길 기대하고 또한 바라겠습니다.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돼지를 보며 그림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고 전시와 관련된 어린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시간. 행복한 돼지 꿈을 꿀 수 있다. 작가 그리고 작품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속 예술의 좋은 기운으로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전시 공간, 대전 복합터미널 DTC 아트센터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에서 만나는 숨쉬다전. 이곳이 여느 일상의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예술을 품고 있듯 언제나 숨쉬는 당연한 일도 그 나름의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이게 숨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축복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갖다가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7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보통 전시에서 이제 뭐 여러 장르의 작가들끼리 같이 모여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떤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각자 다른 언어로 미술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복합터미널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숨쉬다 전의 첫 전시 공간은 2개의 건물을 잇는 통로. 박재철 작가의 동양화는 소소한 주변 사물을 더해 생명체 간의 교감을 그렸다. 일상의 풍경을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홍상곤 작가의 작품도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전희경 작가는 추상적인 선과 색으로 화폭의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했고, 북한에서 온 세터민인 선무 작가의 그림은 이색적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선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보이는 저 작품은 색깔이 굉장히 아주 특이할 겁니다. 저 선무 작가가 탈북 작가로서 그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숨쉬다의 그 기획전과 같이 그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도화한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 숨쉬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 의미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의 또 다른 전시 공간. 잠시 자리를 옮겨서 만나게 되는 숨쉬다 전의 연장선이다. 수염과 머리카락 한 올까지 눈여겨보게끔 표현해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오정일 작가의 회화. 다양한 사물을 얇은 은박으로 감싸 본래와 다른 물성으로 탈바꿈시킨 황선준 작가의 작품 등이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중 하나, 이기일 작가의 비틀즈 마니아도 함께한다. 올해가 벌써 비틀즈가 결성된 지 59년이거든요. 내년이면 벌써 이제 60년이 돼가는데, 비틀즈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만한 문화적 영향을 끼쳤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 이후에 그 비틀즈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마니아들을 만나고, 또 비틀즈를 연구하는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비틀즈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밴드로부터 파생된 물건들이 그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수집한 기록에 의해서 설치가 된 작업입니다. 다양한 작가들을 통해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하는 숨쉬다 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에서 함께해 더 좋은 전시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런 복합 터미널이란 장소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공간에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며 가시며 많이들 관람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숨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이 전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품에 차곡차곡 담아낸 작가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보는 듯하다. 한상윤의 피급합 모던타임즈전, 그리고 7명의 작가가 함께하는 기획전시 숨쉬다 전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지우는 행복, 휴식 등 수많은 긍정의 기운을 담아보면 어떨까? 두 곳의 전시 잘 봤습니다. 네. 먼저 한상윤 작가의 그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귀여운 돼지 있잖아요.
왠지 행복한 이 돼지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렇게 든든한 올해의 기운을 팍팍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바쁘게 왔다 갔다 버스를 타기 위해 지나쳤던 곳인데 대전 복합터미널의 전시도 일상에서 만나는 뜻밖의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터미널 갤러리의 타이틀 전시인 숨쉬다. 우리가 숨쉬는 게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지금도. 네. 그런데 그게 마스크를 딱 차고 이러면서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요즘이라서 좀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시 모두가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관람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저희가 누구나 가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다양한 예술을 담겼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 지역에 예술의 햇살이 비춥니다. 골목을 따라 새겨지는 그림, 그 속에 담긴 우리 동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날이 제법 풀린 어느 겨울날, 동명동의 한 작업실에 우리 지역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로 모이신 건가요? 저희가 남구 월산동 달매마을에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 작업을 무엇 할 것인가 그 작업 계획 아침에 지금 회의했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가들. 오늘의 작업 공간은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달매마을입니다. 마을의 변화는 우리에게 맡겨라. 공공미술 어벤져스 등장.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오늘의 작업 구간과 디자인을 점검하는데요. 작가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동안 눈이 오고 날씨 탓 때문에 작업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좀 작업량이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작업량을 좀 늘려서 할 계획이고.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폭설과 한파로 작업이 미뤄져 작가들의 애를 태웠는데요. 오랜만에 사람들로 마을이 북적이니 지나가는 어르신도 관심 집중. 정말 주위 고상해 참 추운데 미끄러운 거 조심하고 잘 동네 깨끗이 이쁘게 해주면 좋아. 2016년부터 시작돼 5년째 진행되고 있는 달매마을의 도시재생사업. 이번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작가들이 마을의 트리아트, 미디어 아트 조형물 설치로 미술작품을 조성을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명의 지역 작가분들로 구성된 작가팀은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하였고요. 회화, 조각, 사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와 중견 작가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벽화뿐만 아니라 여러 조형물이 마을 곳곳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붓을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작가들. 단순히 벽을 칠하기보다 마을 주민분들이 기뻐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반 고양이보다는 이제 뭐 자연하고 같이 놀 수 있고 좀 답답함을 벗어나서 해변이 있고 여기 이제 주민들이 오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잠시 이렇게 마음의 여유나 탁 트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명 더 그렸으니까 125명 더 그려야 되겠다. 네, 그러죠. 그러면 돼. 농담도 주고받으며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작가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미술관부터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뭐 현장
전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작업실에서 그 그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부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갇혀 있는 거와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틀리죠. 근데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호,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이 진행될까요? 이 건물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20년 된 빌라인데요. 5층 높이의 건물 벽면이 컨버스라 안전장비와 모자를 꼼꼼히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 벽화 들어가기 전에 밑을 먼저 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여기 트리아트 벽화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벽면을 고르게 만드는 밑칠 작업. 꽤 높은데 무섭진 않으세요? 무섭을 때도 있는데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그러긴 한데 뭐 막상 올라와 있으면 완전 장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 위에 입혀질 트리가트. 새가 건물의 허물을 벗기니 높고 멋진 건물이 나타납니다. 마을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겠네요. 이거 설치할 때 한쪽은 가운데 하나, 위아래는 2개씩.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는 달매마을 주민들의 취향에 딱 맞는 울타리 조형물입니다. 펜스 조형물들은 또 벽화하고 다른 좀 그 다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뭐 또 앞면에서 보는 느낌, 옆면에서 보는 느낌, 또 그런 것이 평면적인 벽화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또 다른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보이는 벽화와 달리 골목을 걸으며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울타리 조형물. 딱딱해 보였던 울타리가 전보다 훨씬 화사해졌죠?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도 좀 싫어하셨어요. 벽화를. 이게 몇 년 안 가면 또 변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또 관리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공공미술팀에서는 특색 있게 해서 정말로 작가님들이 착안을 해서 오래 변질 안 되도록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지금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 아닐까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보이죠? 자,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입니다. 네. 오, 처음인데 실력이 좋으신데요. 보통 공공미술이 감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직접 본인들이 사진 작가가 되는 기분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직접 본인들이 찍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웃끼리 찍어주니 더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겠죠? 영정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영정사진은 주인공의 삶이 짙게 배어있는 집에서 찍기도 한답니다. 편하고 우리 집이 나오기 또 좋지. 마지막으로 기억될 모습이기에 가장 예쁘게 담기고 싶습니다. 네, 좋다. 표정 너무 좋으시다. 좋아요. 어르신들이 이 동네를 사신 분들은 보통 30년에서 길게는 60년까지 사셨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사는 공간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선물해드리는 의미차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바로 이쁘게 좀 찍으라고. 알겠어요. 어머니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자, 다 함께 김치. 모든 것이 다 좋지. 어떻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오고 다 우리 다 선생님들도 다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작가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함께 진행하는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골목골목에 담긴 마을 주민들의 추억이 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붓을 몇 번이고 덧대어 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생각으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저희들의 그림을 보고 밝고 희망찬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예술인을 응원하고 마을의 숨결을 불어넣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을은 물론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삶까지 환하게 비추는 멋진 작품이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네, 확 달라진 달매마을의 모습 함께 감상했습니다. 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요, 우리 지역에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 사시는 주민분들에게도 또 오고 가는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마을이 예뻐지고 또 쾌적해져서 너무 좋다고 그 환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이 마을이 예쁘게 변한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지네요. 네,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사진 작가님은 어르신들의 사진을 또 찍어주고 네. 또 그리고 이웃끼리도 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보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경림 씨가 네. 맨날 이렇게 혼자 셀카만 찍으시니까 서로 좀 찍어주자고요, 따뜻하게. 좀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을에 이렇게 예술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행복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대전 MBC배 생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이번 순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네. 개그맨 나경훈 씨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운동 비법 배우고 있죠. 네, 아쉽게도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르신의 치매 예방 운동법과 또 산책길도 즐기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행복한 장수 비결 바로 운동 아니겠어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 체육 활동 지금부터 스타트. 3주 동안 운동 방법을 알고 더욱 건강해진 어르신들의 건강 도우미 나경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격하게 또 반겨주시는데 어머니 또 한 주 지났는데 어떠셨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예. 왜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운동을 배울는지 기대가 됐어요. 기대가 돼서? 네. 그래도 잠은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자야지 또 건강하거든요. 예.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 100세 어르신 체육활동 스타트! 출발!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자리한 충남체육회로 고고고! 정다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운동은 바로 코그니 사이즈입니다. 뭐라고요? 코그니 사이즈요. 코고니 사이즈. 그러니까 코를 고는데 이제 그 소리 데시벨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코그니 사이즈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 단련을 하는 동시에 두뇌를 사용해서 치매 예방을 하도록 고안된 운동 방법입니다. 코그니 사이즈, 왠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와 몸 모두 쓰는 동작으로 구성해서 근육 강화와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네요. 첫 번째 배워보실 운동은 제자리에 걸으면서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평소보다 무릎을 높게 드시면서 제자리에서 걸으실 거예요. 숫자를 1, 2, 3 세주시는데 4의 배수에만 가, 나, 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1, 2, 3, 가 5, 6, 7, 다 저런 지도자님도 긴장하셨나 봐요. 이해되셨어요? 네. 나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볼까요? 제자리 걷기부터
그런데 나경훈 씨 팔과 다리가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작. 1, 2, 3, 가. 5, 6, 7, 나. 9, 10, 11, 다. 13, 14, 15, 라.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 지금 다 틀리셨죠? 틀렸어요. 틀린 게 나는 같이 올라가. 또 이게 숫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또 같이 올라가. 야, 이거는 정말 해보니까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뭐 틀려도 웃으니까 거기서 또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정말 일석삼조네요. 네, 이게 두뇌를 사용하면서 운동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실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동작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있어요? 네, 끝말잇기 게임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일렬로 서서 게임을 하시면 더 재밌거든요. 운동하면서? 네. 걸으면서 끝말잇기. 우선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한 줄로 서주세요. 차례대로 단어를 말하고 뒷줄에 서면 됩니다. 자, 끝말잇기 시작. 삼겹살, 살구, 구기자, 자동차. 이렇게 끝말잇기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모두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몇 바퀴 돌 수 있겠는데요. 차. 맨날 난 차만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엄마 차 많아요? 또 차 금방 했는데 또 차 나오면 금방 했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한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요. 재밌어요. 우리 아버님 아주 굉장히 즐기시던데 어떠셨어요? 재밌고 가족끼리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오락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거 다음 게임은 또 어떤 거예요? 다음은 게임은 아니고요. 운동이에요. 이거 계속해도 되는데, 그죠? 혼자 계실 때는 이 게임을 못 하니까 혼자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이 동작도 역시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자, 다 같이 서서 함께 배워볼까요? 이거는 저희가 발 뒤꿈치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발 네.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면서 요일을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줄 거예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요것도 또 도전을 해볼 만하네요, 그렇죠?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 동작은 좀 쉬운 것 같죠? 요거는 뭐 그냥 이 요일 거꾸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응용도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많이 응용하실 수 있는데 숫자 거꾸로 말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3의 배수 3, 6, 9, 12 이런 식으로 숫자 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00 넘어가면 좀 어렵긴 하겠다, 그렇죠? 치매 예방을 위한 어르신 체육 활동 네 번째 운동은 바로 연산 스쿼트입니다. 2인 1조로 스쿼트를 할 겁니다. 스쿼트요? 네. 아니, 지금까지 좋았는데. 네. 저희가 2인 1조로 스쿼트를 하는데 이제 대결 구도식으로 덧셈, 뺄셈 문제를 낼 거예요. 거기다 덧셈 뺄셈까지? 네. 5 더하기 8은? 13. 일어나면 돼요? 네. 13 빼기 5는? 8. 7 더하기 3은? 10. 와. 아니, 이게 그냥 스쿼트만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문제도 맞추니까 쾌감도 있고 이것도 재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과 2인 1조로 해보세요. 5 더하기 4는 9. 2 더하기 6. 이 동작의 포인트는 문제를 상대방이 맞힐 때까지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는 거. 허리는 펴주시고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거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헷갈려요. 이게 운동하면서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있고 힘드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숫자 계산하라고.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좀 승부욕이 생기고 좀 신경이 쓰이니까 좀 긴장이 돼갖고 운동하는 것보다도 머리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보다? 그럼 운동 더 하실래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해. 쉽고 재미있는 연산 스쿼트.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기면 모두 건강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덧셈 뺄셈 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히는지 내기를 하거나 과도한 승부욕은 금물이라는 사실. 어르신들 체력에 맞게 운동하시고요. 이번엔 어르신 체육활동 건강상식 Q&A. 치매와 왈츠 하이머 파킨슨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치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보이는 이제 종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파킨슨 병은 운동 능력이 주로 문제가 되는 질환이어서 이제 몸이 느려지는 서동증이라든지 안정 시에 이제 손이나 발이 떨릴 수 있는 진전증, 그리고 뭐 보행 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끔가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까먹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초기 증상은 최근 기억이 떨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능숙하게 잘 기억하시던 것들도 기억을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최근 기억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시공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길을 잘 못 찾으신다든지 익숙한 데서 길 찾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산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 어르신들하고 홈트레이닝, 근력운동, 그리고 치매 예방 운동까지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쏙 빠졌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매일 집에서 그냥 우울하게 테레비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3주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돼서 정말 한 가지가 너무나 활력소가 생기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와,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하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경훈 씨, 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몰라요? 그게 뭔데요? 걷주. 걷주? 예. 또 이쪽이네. 예. 충남 체육회에서 만든 걷기 어플이 걷주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우리 경훈 씨가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와, 또 제가 이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걸 또 퍼뜨려 줘야 되잖아요. 많이 퍼뜨리면 되는 거죠? 네. 걷주 제가 퍼뜨려 드릴게요. 어르신들에게 미션을 받은 나경원 씨. 충남 예산에 자리한 충청남도 체육회를 찾아갔네요. 미션 수행 잘하세요. 제가 사실은 그 어르신들 심부름을 왔거든요. 이곳에 오면 더 행복해진다고 그런 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또 널리 퍼뜨려 달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 걷주라는 애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걷주 앱은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민선 7개 들어서 만든 앱인데요. 월간 한 20만 보 이상 걸으시면 저희가 뭐 특산물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네. 충남체육회가 펼치고 있는 행복 걷기 사업 걷주. 걸음 횟수를 세워주는 만복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걷기 미션 챌린지까지. 지역 사랑방으로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역할과 함께 지역 명소마다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는데요. 각 지역에 자리한 걷기 좋은 우리 지역 둘레길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코스를 보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뭐 1시간 코스 또는 30분 코스 본인이 이제 정해서 이렇게 걷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걷주 어플은 충청남도 체육회가 자체 개발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인데요. 스마트폰에 어플만 설치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도 도와주고 걸음수를 모아서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건강관리가 중요시 되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걷주 어플을 적극 활용하셔서 건강도 다지시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과 예산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 지은 홍예공원. 홍성과 예산이 만난 내포 신도시에 자리한 공원으로 걷주 어플이 추천하는 걷기 명소 중 하나인데요.
드넓은 호수를 따라 조성된 건강길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에게 걷기 좋은 산책 코스로 유명하다네요. 한 10분 정도, 11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야, 이게 홍해공원 둘레길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네요. 네. 지금 우리 내포 신도시의 자랑하면은 예.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이 홍해공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홍해공원 하면은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네. 즐겼다 갈 수 있는 곳인데요. 다양한 코스로 이렇게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서 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이 산책길입니다. 마치 골프장처럼 넓은 들판을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홍해공원. 도심 속 인공호수와 용봉산, 수암산의 멋진 풍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엔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숲길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자작나무길을 딱 지나고 이제 좀 또 지루할 때쯤 됐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또 소나무길이 또 딱 나타나네요. 이 자작나무의 그런 힐링을 지나서 이제 소나무 향을 맡는 이제 소나무길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곳곳에 이제 소나무 숲이 많이 이제 조성이 돼 있어서 이제 소나무 향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 떠나는 건강길을 걷다 보면 조형물이 자리한 독립운동가의 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예부터 충효의 고장으로 이름난 충청남도의 얼과 혼을 담은 내포 신도시 공원답죠.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5분을 모신 곳인데요. 여기는 유관순 열사, 김자진 장군, 한용운 선사, 윤봉길 의사, 이동영 선생 등 이 5분의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모셔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애국심을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옆에 딱 쓰는 괜히 대한독립 만세! 만세! 산책으로 건강도 찾고 애국심도 키우게 되는 홍해공원. 온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좋을 것 같죠. 자, 이번엔 충남 아산에 자리한 신정호 국민관광지를 찾았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곳 역시 걷주 어플이 추천한 걷기 명소. 특히 해가 뜨는 아침과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풍경이 아름답다는데요. 4년여간의 개발을 통해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나경우 씨가 걷주 스탬프 투어 안내판을 발견했네요. 오. 그렇게 그 걷주 어플에서 추천한 이 산정호수 둘레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또 걸으면서 선물도 받고, 야, 정말 이 뭐 즐거운 건강 걷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걷고 싶어요. 예, 빨리 걷죠. 예. 걷주 어플에서는 충남의 다양한 산책 명소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당호 느린 호수길과 태안 해변길, 당진천 산책길과 아산 은행나무길, 또 계룡시 농소리 산책로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책길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걸어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챙겨보세요. 아참, 겨울엔 산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아침 공기가 차죠. 아침에 나가실 때 그냥 바로 나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집에서 충분하게 워밍업 하시고 또 뭐 목도리나 모자 같은 거 써서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시고, 이 나가실 때 혹시 길이 좀 미끄럽고 하면은 그 지팡이 중에서도 약간 스파이크가 달린 지팡이나 그런 식으로 좀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채비를 해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3주간 어르신들과 즐겁게 운동을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헤어지기 싫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우리 아버님 어떠셨어요, 3주간? 배우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좋고. 예. 우리 어머님은요? 대장암으로 이제 많이 이 마음도 막 아주 울적해 있었고 수축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배운 걸로 삶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대장암도 극복할 수 있겠고 자신감이 생기고 엔돌핀도 생기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 대장암 꼭 이겨내시고요. 네. 자, 우리 어르신들 모두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하여 어르신 체육활동 다시 스타트!
건강한 장수 비결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르신 체육 활동. 이젠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 치매 예방 운동까지 쉽고 재미있게 언제 어디서나 즐겨보세요. 건강 100세 시대를 꿈꾸는 어르신 모두 파이팅! 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어르신 체육 활동 잘 만나봤습니다. 네, 치매 예방 운동법도 알아봤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일석이조네요. 네, 그리고 요즘 이 걷기 운동의 중요성 다들 언급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걷쥬 정말 유용해 보이죠?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걷기 좋은 길도 소개하고 만보기 역할도 하고 어르신들이 걷는 만큼 모금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애플리케이션 많이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5.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0도, 공주 11도, 대전 1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한낮에 태안 8도, 보령 1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아침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대전 MBC의 생활 아이디어 공모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어머니 댁에 갔더니 신기한 물건에 물을 뿌려주며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표고버섯 키우는 키트인데요. 며칠 전에는 수확을 해서 저희도 맛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직접 키워 먹기까지. 네. 3282번님, 요즘 환기 시킬 때 바람이 불면 문이 3개 닫히는 게 신경 쓰여서 안 쓰는 옷걸이를 문 닫힘 방지용으로 쓰고 있어요. 저거 진짜 유용한데요. 네, 이것도 문 안 아이디어네요. 닫히게. 네. 5342번님, 요즘 무선 마우스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충전기에 꽂아 보관하는 것이 아닌 충전기에 올려서 충전 겸 보관도 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해졌답니다. 네. 아, 탐이 납니다, 마우스. 9526번님, 저는 다 쓴 백열 전구와 조그만 유리병을 업사이클링해 수경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에도 좋고 건조한 겨울철 가습 효과도 좋답니다. 저것도 탐나네요. 진짜 일석이조네요. 네. 건조함도 되고 인테리어도 되고. 네,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보령 달산 삼리를 찾아갑니다. 60년대 간척 사업으로 너른 평야를 품게 된 곳인데요.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마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로수를 심고 벽화도 그리는 등 꽃향기 날리는 동네를 만드는 곳,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요즘 외출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집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밥상 물가도 크게 뛰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농할이 뭐야?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농할이 바로 농산물 할인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유통업체와 함께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좀 알뜰하게 소비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